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1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9억 9,081만 원이 증액된 371억 5,12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67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1,483만 5천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220억 5,216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9억 5,704만 2천 원 등 총 250억 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조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일반 운영비 3,688만 4천 원, 여비, 직무수행 경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1,410만 원, 민간 이전 및 자본 이전으로 4,620만 원 등 총 9,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3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으로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5조 교통정책 관련 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 용역비 2,2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공영 주기장 및 차고지 사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7조 저상버스 운영지원금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9조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택시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한 카드 단말기 통신료 8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1조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카드 결제 수수료 5,7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3조 수요 응답형 행복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수요비용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5조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용자 2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용자 보증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7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9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1조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용료 2,1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3조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5조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입니다.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운영을 위한 관리비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7조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하여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9조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2쪽 대중교통 주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4쪽 주민불편 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원곡 반제교차로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6쪽 아양 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양 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8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입니다. 도심지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0쪽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공감센터 복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2쪽 공도조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생활 SOC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4쪽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석정동 및 아양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6쪽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덕면 내리 대학인 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계획 시설 결정 및 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8쪽 외곽지역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입니다. 시가지 외곽지역에 버스 운행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0쪽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대덕면 건지 삼거리 교차로 시설 개선을 위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2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4쪽 건강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차량 등록 사무실 유지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1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7쪽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3,0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2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 보수 및 옐로우 카페 설치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3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6쪽 기본경비입니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4,7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교통정책과 부서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2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설명서 443쪽에서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22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48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7억 4,0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1쪽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3쪽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및 시설 보수를 위하여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5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56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5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3,8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1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형 검토보고는 기배우된 자료를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관 실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냐 고생하셨고, 그 369페이지에 보면은 그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 보전 부담금이 10억 한 8천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여기 그 어디 저기 우리 터미널에서 네, 직통으로 그 서울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12 전체 보상입니다. 예? 12로 다 보전해 주는 겁니다. 12로? 여기서 이 이거는- 수도권 통합 요금 그 할인할 그 손실 부담금은 예, 제가 그 경기도에 예, 일괄적으로 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제출하고요. 예. 그럼 경기도에서 그 이제 비율에 따라서 각 시군위로 다시 배정해 주는 그 그럼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온 것 같아. 시외버스 그 위에 보시면 손실운행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3억 5천 편성됐습니다. 몇 페이지요? 그 저 369페이지 예. 그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시면 하나, 아.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시외버스 그러시고 네, 예. 5천만 원 늘린 거네요. 그게 추경에 저희가 이제 3억 5천이 이제 5천만 원씩 편성돼 갖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 올해 한 3억 2천 정도 집행됐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 성과는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저 서울 강남 노선에 대해서 예. 지금 저희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4차 그 지방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서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광역교통 서비스가 예. 국토교통부로 이제 이관하기 위한 그 준비 절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편입시키던 뭐 방안 등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그 지금 남부 터미널하고 동서울 터미널 가는 거. 네. 그거는 지금 얼추 내가 보기에는 한 1시간 때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쪽에서 동서울 가려면은 그건 뭐 어디 버스인지 뭐 음성에서도 오고 경일이 많이 가지 경일. 예, 그거 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되게 뭐 50분 1시간이면 그 걷거니 가걸랑이요. 네. 근데 아니 거기서 가가지고 저기 저 전철 타고 가고 그러면 안 되나? 꼭 글리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승이라는 개념이 네. 시외버스나 그 고속 버스는 안 돼요. 환승 요금 절차가. 근데 이제 우리가 광역으로 광역 시내 이제 직행 좌석으로 바꿔주면 네. 이제 요금도 이제 한 지금 2,800원대로 되고요. 서울 가서 이제 환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계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 번 다니는 거죠? 6번 치기에서 왕복 12번 다닙니다. 손님은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날 가가지고 축사도 했지만은 다 제대로 저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네, 저희도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손님이 많지 않다는 거는 불편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한 만큼 손님이 줄어들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만큼 채워주는 거고. 예, 예. 하여간 저 과장님이 잘 여기 저 판단해 주시고 그 395페이지 보면 경기도 학생 통학 버스
통합 운영 관리 지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이건 뭐 하여간 제쳐놓더라도 일단 학생 통학 버스가 이제 경기도 이런 거 빼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죽산하고 일죽 고등학교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사리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시내권에서 오히려 더 많아. 그러니까 이분들 요구 사항이 그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 요구 사항이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차를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공도 한번 쓰고 또 어디 이래서 뭐 안성 한번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 하루에 아니냐 오후에는 놔두래도 오전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온고등학교, 예. 두원공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쪽에서 요구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운수회사에서 예. 이교대 이제 운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이게 아침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 시내권 공도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원공고나 가온은 제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두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한 것을 반영해 드렸는데 일차 가온 쪽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니까 이제 뭐 소규모 학교들 버스 사준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버스 같은 거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그거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체육과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이제 통학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뭐 관광버스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또 그거 할 바에는 또 그냥 또 이 버스 일반 시내버스를 또 한번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이제 교통정책과로 그랬어요. 아니 어디다가는 기숙사도 져주고 뭐 여기 동북권에는 뭘 어떻게 해준다라다가 그냥 말짱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정도의 보상은 그래도 해줘야지 학교가 뭐 시내권 서부권 여기만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다만 애들이 한 명이 다녀도 학교는 학교 아니에요. 그럼 학교를 그래도 학교를 폐쇄시키려는 건지 나는 그래서 학교를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교통 제일 중요한 거. 걔들이 뭐 일반 버스를 타고 오면 1시간도 더 온다 하더라고. 지금 의원님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거쳐서 오면은 뭐 이제 빠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교장선생님들 요구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과가 다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이것도 교통과하고 이제 다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교는 우리 교육체육과고 네. 교통은 이거 정책관 우리 교통정책과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교육체육과하고 이렇게 뭐 서로들 뭐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나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요. 네. 어차피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단체 이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잖아요. 그죠? 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교통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권 학교가 지금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교통 편의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나쁘고 그러니까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교육체육과외부로 그러는 거 차라리 거기도 기숙사를 줘줘라. 하여간 뭐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그랬으면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잘 한번 그런 학생들 통학에 대해서 아마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예,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페이지 367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논스톱 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손실비를 3억 5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이게? 운행을 한지? 네,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4월이면 이제 한
그렇죠. 2년째 되는 겁니까? 네, 내년 2년째 4월이면? 이제 저희가 계약 1년 반 넘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 위치를 선정해서 잘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이제 문제가 많아서 이제 대상지를 뭐 학교 쪽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비수익 그 구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환경대 쪽에서 의견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부에서 환경대를 경유해서 가는 걸 지금 저희한테 건의된 상황이라요. 제가 아무튼 이번 그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노선 개편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서울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지금 이제 부동의로 돼갖고 지금 제가 이제 제일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게 지금 공도 양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게 지금 안성 강남 가는 게 남부터미널 쪽에서 오는 것보다 차라리 강남에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무튼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서울시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음.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광역적인 노선을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부가 이제 이관해 가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달 중에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역버스 이제 시내 직행 좌석으로 하면 제가 이제 요금이 지금 저 안성터미널에서 서울 가는데 6,600원이고요. 공도에서 서울 가는데 4,700원인데 우리가 이제 시내 직행 좌석으로 가게 되면 2,8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 가서 환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지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일 큰 지금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저희를 많이 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시가 동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국토교통부로 가면 이제 그 대광이 쪽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측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노선 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제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중간에 이제 그 의견 절충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과연 그걸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지 그게 지금 이제 제일 큰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네 지금 예, 빠른 예. 시점은.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알뜰 광역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알뜰 광역버스가 시내- 안성에 도입될 수 있는 게 많이 영향이 커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내 그게 이제 직행 좌석 버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광역버스라고 그렇죠. 통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근데 되게 커지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금 그렇죠. 자체가 음. 제 어차피 뭐 시가 그 운행 결정금에 대해서 보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가는 요금이 지금 뭐 6,600원에서 2,800원 되면 절반 정도 절반으로 되는 거니까. 떨어지고 또 환승을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서울 거니까. 가서 환승이 되니까요. 서울 가서 시내버스나 그다음에 서울 전철이 환승이 되니까 근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환승제도 거의 30분이잖아요. 30분이 넘어도 환승이 되는 겁니까? 근데 바로 타고서 내려서 거기서 바로 환승이 하니까 저희가 네. 아니, 만약에 그래도 여기 서울에서 올라가는 여기 거리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이 내릴 없는 때 거네. 찍고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상관이 없는 예, 예. 것이다. 네. 페이지 377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저상버스가 5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이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차를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네. 이 저상버스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이나 네. 장애인분들이 타기에는 가장 좀 효과적인 차라고 생각을 해서 5대밖에 없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네. 한 대마다 지원은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광역버스로 넘어가고요. 397페이지 보면 우리 이 택시 운수 종사자들 부분 쉼터 조성을 이제 해드리잖아요. 네, 예. 이게 3억 2천만 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셨는데 혹시 위치를 옥산동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 비싼 부지 쪽에? 고객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옥산동에 네. 그 사주차장이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내.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설립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내 지역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이제 그쪽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예. 그쪽에다- 대상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알겠고요. 420페이지 보시면 이 사고 방지 대책에서 그 건지 삼거리에다 지금 그 섬을 놓으신다는 얘기시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저 건지 삼거리가 통행에서 이제 자꾸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요. 제가 시설 계산을 어떻게 할지 한번 검토해서 이제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여기 네. 사고가 많이 납니까, 혹시? 사고도 좀 나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 진출입하면서 그런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여기 개선을 좀 저번에 해주려고. 보니까 그 70분부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차를 대기를 하잖아요. 신호등에서 면사무소로 가거나 시내 쪽으로 가거나. 네. 이게 차가 조금만 나오면은 큰 차들이 못 들어와서 차들이 다 후진을 해야 돼요. 예, 예. 이거 좀 체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 예, 보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예, 예. 요거는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약자 보호구역하고 우리 노인 보호구역인가 안성에? 노인 보호구역이 따로 있나 지금? 네. 그 안성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노인 보호구역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노인약자 보호구역인가 거기가? 노인 보호구역이 저희가 5개소 하고요. 네. 장애인 보호구역이 1개소 있습니다.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거의 저희가 이제 경로당, 경로당이요? 예, 거기 이제 큰 도로 옆에 지금 접해 있는. 저기 안성 노인회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돼 있나 거기가? 내가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거기가 노인분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그 주변에는 내가 보기엔 노인 보호구역이 돼 있는 게 그건 한 제가 번도 한번, 본 것 예, 같아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자전거 도로가 특히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걸 먼저 하시고 나서 활성화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안성에서는.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네. 한 66km 정도 이제 지정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게 지금 이제 봉산 노타리에서 저쪽에 그 금강면, 조령천, 그다음에 이제 또 안성천변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검토하는 거는 네. 지금 봉산 노타리에서 금강면 면사무소 거기 금강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운동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성맞춤랜드 그렇게 도로 오는 그런 그 노선을 신설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이 그러면 그 안성마천랜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이? 2천만 원은 좀 설계비로 저희가 계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강초등학교에서 예. 그다음에 운동장, 예. 종합운동장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성맞춤랜드 다시 해서 그 봉산 로타리로 도로 오는 고기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지정하고 저 노선을 좀 정비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자전거의 날이 작년에는 이게 안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네, 이제 예. 오늘 이번에 다시도 개상을 하셨네요. 예, 예. 이유가 따로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서 못했고요. 자료는 아니 이거는 자체 내가 보기에 예산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이제 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자전거 이제 다시 활성화 해보시려고? 차원에서 예. 우리가 이제 행사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예, 고맙습니다. 날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소미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소미찬 의원님은 이게 일상적인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가 안 돼 있는 걸 말씀하신 거고 과장님은 운동 삼아서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셔갖고 이게 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자전거 도로 지정이 현재 한 53개소에 66km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외곽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나 포장 이런 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미찬 의원님은 시내에 활성화할 시내를 안 돼 있는데 이걸 해다 놓고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성금
이제 올해 한 35%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네. 과장님 이게 원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성금이 네. 올해 같은 해는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반대로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올해 그 시내버스에 대한 결성금을 전체적으로 상정을 하다 보니까요. 물론 뭐 승객의 감소는 있었는데 제일 큰 원인은 그 유가가 많이 좀 올해가 좀 저렴해졌어요. 작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보전금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액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작년보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노선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편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주차장 확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고 예, 지금 계속 주차장이 네. 예, 협소해서 또는 부족해서 예,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과장님?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또 우리가 불법으로다가 주차를 하고 정차 이렇게 하는데 1년가 그 단속 비용하고 인건비 지출 이렇게 보니까 한 11억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이런 비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어떤 꼭 이렇게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면 단위 또 이제 시내 단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일방 통행이 많이는 되어 있지만은 일방 통행이 이렇게 안 돼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양성의 한 예로 보면 양성이 사실 주차장도 거기 따로 없고 굉장히 면 소재지가 뭐 차 한 대 교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양성면에다가 일방 통행을 딱 해놓으니까 면 중간 대로에 뭐 한쪽에는 이제 차를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으로써 주차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뭐 100% 해결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일방 통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안성시 전체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물론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신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는 데를 일방 통행을 하면은 한쪽이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는 뭐 비용을 그렇게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차장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주정차 단속했는데 또 비용을 들이고 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일방 통행 도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주정차도 좀 이렇게 예, 정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뭐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까? 네, 계속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건 다 소진됐습니까? 이게 신청해서 못 받아가신 분이니까 그분들은 남아 있습니까? 아니 올해 이제 신청한 건 다 올해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해도 일부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이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 네. 어르신들 그래도 큰 맘 먹고 반납하시는 네, 거니까 돈 예산 없어서 이렇게 뭐 대기하고 그러신 분 없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운수업계 보조 관련해서 그 일단 결성금 산정 용역이 몇 월 달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결성금 용역을 이제 한정을 하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건비잖아요. 근로자들 인건비. 예, 아니 일단 산정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다 그랬죠? 지금 나왔습니다. 아 나와서 나왔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를 올해 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저기 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성금은 일단 도비 30%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35%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지금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은 지금 16억에서 35억으로 지금 2배 이상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본 예산에 네. 16억을 계상을 하고 추경에 저희가 1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작년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총 예산이 35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저 전년도 대비 이제 당초 예산, 본 예산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증액이 많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추경에 확보돼서 올해 지금 2020년도 예산이 35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3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 추경액이 있었군요. 제가 예, 예. 미처 보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 383조 행복택시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행복택시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 운행 그에 관한 지금 대상 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시내버스 승강장로부터 반경 500m 그 이상 여튼 네. 그 도보를 이용하게 되거나 네. 뭐 이럴 경우에 일단 적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네. 근데 지금 마지막 그 4호를 갖고 지금 적용을 하시면서 계속 지금 대성마을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내버스 운행 횟수나 뭐 시격이 긴 마을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체계 지금 여러 가지 좀 용역도 하시고 뭐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여튼 그게 최종적으로 여튼 시행되기까지 좀 전체 체계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여튼 나름대로 대안으로 지금 행복택시를 지금 늘리는 구조를 지금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네. 지금 조례를 손질하셔서 네. 대상 마을 부분에 대한 운행 기준을 좀 명확히 가져가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애매한 규정을 갖고 자꾸 이렇게 확대 적용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좀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한 손질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99쪽 교통시설물 관리 지금 17억 정도 예산 반영하셨는데 네. 지금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있어요. 1억 2천만 원 예, 예, 지금 예.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대상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바닥형 이제 신호등을 저희가 이제 서인사거리하고요. 이제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네. 바닥을 보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신호등은 이제 바닥에 그 횡단보도 앞에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뭐 파란 신호등이면 이제 건너갈 수 있게 네, 되고 네. 이제 바닥에다 이제 까는 네, 신호등이에요. 네. 그거를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으로 지금 한정하지는 않는 거고 네. 그 도보 이용자가 많거나 여튼 네. 그 뭐 이런 것 지금 선택해 갖고 네. 진행하시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금 4개소는 확정을 하신 겁니까? 네, 지금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서인사거리하고요. 네. 한경대하고 한경대. 네, 공도읍사무소 앞에 하고 공도의 그 기업은행 앞 그렇게 4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 예. 아니 별도 432페이지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보수에서 네. 옐로 카페 설치 또 1억 5천만 원 편성을 하셨길래 그 옐로우 이거는 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네, 부분에 초등학교 대해서 좀 대상입니다. 추진을 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많네요. 네. 네, 일단 대덕 내리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별도 체크를 못 해봤는데 네. 투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430쪽인데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데가 네. 아까 설명 듣자 하니까 금강초등학교에서 랜드 쪽으로 지금 연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보기에 거기 금강초에서 여튼 종합운동장 가는 길의 보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가 사실상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잖아요. 네. 이 대부분 보도하고 겸용으로 지금 이제 저 지정을 하셔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특히 금강초에서 거기 가는 그 길은 혼자 그냥 걸어 다니기에도 버거운 거리예요. 네. 너무 그 도로 확보장 하면서 이 인도 쪽을 더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노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안성천 구간하고 연계해갖고 좀 이렇게 뭘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 시설비로 여튼 투입해서 새로 개설을 하시려고 한다면 네. 아마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여기도 지금 6억 3,300만 원 지금 통화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잡으셨는데요. 네.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과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잡힌 거는 또 6억 4,300만 원이에요. 액수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기는 금액하고 예수목으로 받는 금액하고가 지금 달리 잡혔거든요. 네. 이거 지금 확인하셔서 뭐 수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태 의원님. 입니다. 그동안 제 2014년도 이후에 의정사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이 비수용로에서 손실보상이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이 내용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여러 기관이라고는 좀 뭐하고 지금 이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2017년까지만 해도 5억 미만, 10억 미만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물어보니까 용역에서 한 16억 정도 나온다고 했고 경기도 용역에서. 근데 갑자기 2019년도에 본 예산은 16억, 추경에 19억 35억, 내년에 35억. 2018년도에 본 예산은 11억이었어요. 네. 그 전에는 5억이었고 5.1억, 5억 1천만 원이었고. 요거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런 많은 문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 버스 회사가 이 정도 했으면 손실이 그 정도 났으면 이게 망했어야 회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폭 인상을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자료를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영역 결과를 좀 보려고 한 건데 네. 이거 정말 저 그냥 의혹을 끝나기를 저는 바래요. 네. 이거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 많고요. 기관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런 불똥이 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평택에서 2021년도 버스 노선 그 개정안을 냈어요. 네.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안성시에 이게 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별다른 대응책이 없습니다. 네. 난 그래서 네. 야,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안성시 그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요. 무슨 뭐 준공연이라고 영역있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응?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안성시에 필요한 대중교통이 무엇인가는 본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성 강남 노선도 그 당시 손실 한 2억 정도 했는데 벌써 3억 5천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정책 경제를 잘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50분 버스도 뭐 공도까지밖에 안 온다는 거잖아요. 안성시의 입장은 뭐 그 노선을 바꾸는데 지하철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뭐 그걸 내세우는데 그거 아니고요. 안성서 안성 나름대로 좀 대응책을 강구해 주세요. 좀 네.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도는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생활권이 평택 돼버린 거예요. 뭐 자꾸 뭐 동북권 서북권 따지고 뭐 이게 있었는데 안성에서 공도 없으면 안성이 없어요. 이제 그게 좀 각별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본인들이 한 거지만은 일정한 도로 폭 이상이 되면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과가 됐든 도시개발과는 협의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 건설 따로 자전거
고속도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규 도로 할 때 좀 자전거 일정 그 노선폭 이상 할 때는 자전거 도로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도 협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없이는 되도 않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냥 그 처가집에다 뭐 기와 얹은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정책을 할 때는 제 부서 좀 협의 좀 잘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뭔가 또 해주세요. 그 일종의 하나가 또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많이 해서 많은 돈을 드립니다. 정작 주차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해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그 평택 공영시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잖아요. 근데 안성은 그런 대책들이 각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관련부도 제비하고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제 부서가 협의해서 거기 와서 해야 되지 뭐 주차장 따로 한다 도로 따로 한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만 좀 생각을 바꾸고 또 협의를 한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평택에서 버스 노선 조정으로 해서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도 확인한 결과 저희도 같이 협의하는데 그게 시행 시기가 평택도 지금 확정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거기도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평택에서 출발하는 노선에다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택에서 안성 오는 버스는 앞에 일자리가 붙고, 그러니까 천 단위로 노선이 개편이 돼서 평택에서 안성 오는 버스는 앞에 1번이 붙고, 또 평택에서 안중 가는 건 2번, 이런 식으로 개편을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아무튼 평택시하고 실무 협의는 충분히 해가면서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대로 추진했을 때 문제점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백성운수하고도 저희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도 준공영제 지금 현재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지금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우리가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경우와 같이 환승으로 해서 우리가 가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지금 저희는 환승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사실 50번이나 70번, 380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택에서 중복리 가는 거, 은교리 가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오래 전부터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에서 원고 거쳐서 양성 가는 것도 지금 양성까지 기본 개선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성시 자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 시군의 변화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특히 평택하고는 인접해 있고 지금 버스가 자주 왕래가 되고 실제 그 버스편을 이용해서 그 협진역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버스 노선 개편하겠다가 하루 아침에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보고 가야지 나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대응을 해서 우리 안성 시민들이 기존의 교통 편의를 보던 분들이 좀 다소 불편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을수록 교통정책과 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관리의 공자로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